말씀해요 라이브입니다. 축구계의 금수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축구를 하지 않았어도 원래 부자형들 뭐 이런 이제 정도 이야기 될 것 같은데요. 물론 그 지금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들은 좀 상대적으로 좀 더 나은 조건과 환경에서 나고 자라긴 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또 스스로의 어떤 능력과 실력으로서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거고 자기 존재감을 또 이렇게 보여준 거니까 뭐 그거는 또 우리가 이해하고 또 인정을 합니다. 축구 선수들은 돈을 좀 많이 벌죠. 예. 물론 이제 잘해야죠. 잘하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상위 그룹에 올라가게 되면 뭐 일주일에 몇 억씩 버니까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막 이럴 때가 좀 있긴 있는데 얼마 전에 그 글로벌 스포츠 셀러리 서베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최근에 이제 조사한 결과를 하나 발표한 게 있습니다. 뭐냐?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만큼의 주급을 받는지 일주일에 주급을 받는지가 나왔는데 한 우리 사목이는 얼마 정도 받을 것 같아? 5천에서 1억? 오, 역시 잘 맞춘다. 이제 이 조사는 파운드로 나왔는데 6만 1,024파운드. 우리 돈으로 지금 계산했더니 9천만 원입니다.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은 일주일에 9천만 원을 버니까 하루로 따지면 뭐 1,000만 원 이상씩 버는 거죠. 일단 많이 벌긴 합니다. 예. 근데 물론 자, 그 한번 해보세요. 굉장히 좁은 문이잖아요. 또 전 세계 축구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그중 안에서도 프리미어리그 또 들어가는 건 정말 쉬운 게 아니니까 그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한 것은 또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근데 이렇게 뭐 축구 선수가 돼서 돈을 많이 번 선수들도 있지만 축구를 하지 않았어도 원래 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선수들 이야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. 최근에 이 기브미 스포츠라고 하는 데서 특집을 좀 다룬 이야기인데 그래서 몇몇 소개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. 누가 있을까요? 이렇게 축구계 금수저라고 할 수 있는. 자, 첫 번째, 저도 이걸 듣고 그랬구나라고 좀 아는 선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요, 토트넘에 있습니다. 위고 요리스가 좀 금수저 출신이라고 합니다. 요리스의 프로필을 좀 보면 프랑스 니스에서 상류층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아버지가 투자은행에서 근무를 했고요. 어머니는 변호사였다고 합니다.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좀 많은 지원을 받았다고 하고 요리스가 어렸을 때는 테니스 선수도 했다고 하네요. 그래가지고 뭐 테니스 선수가 될 뻔했는데 축구가 더 좋아했고 축구로 좀 더 재능을 보여가지고 축구를 했다고 하는데 요리스도 이렇게 상류층 집안의 출신입니다. 약간 금수저죠. 자, 두 번째 바르셀로나 수비수입니다. 제라르 피케. 피케 같은 경우도 좀 금수저 출신이라고 합니다. 이 부유한 집안에 좀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변호사이자 사업가라고 하고요. 어머니는 바르셀로나에 있는 그 척추 전문 병원이 있대요. 거기 원장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할아버지 아마도르가 있는데 바르셀로나의 전 부회장까지 좀 했었고요. 지금 피케 같은 경우는 선수로 현역 뛰고 있잖아요. 그러면서도 그 스포츠 미디어 투자 회사인 코스모스 홀딩사라고 하는 데를 설립해가지고 대표를 맡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복수의 축구팀들을 인수하거나 투자하고 있다고 해요. 뭐 또 피케는 또 너무 유명한 것은 그 유명 가수인 샤키라의 남편이기도 하죠. 와, 피케도 그랬군요. 자, 또 세 번째 종윤이가 많이 좋아하는 선수죠. 로빈 반페르시. 반페르시 같은 경우도 부모님이 모두 예술가였다고 합니다. 어머니가 화가이자 보석 디자이너였다고 하고요. 아버지는 조각가로 활동하셨다고 합니다. 집안은 좀 부유했는데 근데 조금 어린 시절에 아픔이 있었던 것은 이제 부모님이 조금 갈라서게 되면서 그때는 약간 조금 혼란한 시기도 좀 있었다고 해요. 자, 네 번째는 마리오 게체. 마리오 게체 독일에. 게체는 그 아버지가 되게 유명한 교수였다고 합니다. 그 도르트문트의 공과대학에서 강의를 했고요. 그 전에는 그 미국의 명문사립대, 근데 저도 사실 잘 몰라가지고 예일 대학이라고 있잖아요. 근데 뭐 저도 그 대학은 잘 모릅니다. 근데 되게 유명하긴 하죠. 예일 대학 이러면 예일 대학의 컴퓨터과학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 바로 그 마리오 게체의 아버지였다고 합니다. 그래서 마리오 게체도 굉장히 좀 부유한 집에서 나고 자랐다고 하고요. 자, 다섯 번째. 저는 진짜 이 선수는 잘 몰랐어요. 진짜로 의외였어. 안드레아 피를로의 아버지는요, 그 브레시아의 본사를 두고 있는 철광회사를 설립하고 운영을 하시는 분이래요. 그래서 그 아버지 거니까 거기에 지분도 피를로가 갖고 있고 운영권까지도 피를로가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예를 들면 뭐 포스코? 뭐 제가 이제 그 규모는 잘 모르겠어요. 규모까지 모르는데 되게 큰 회사이긴 하다고 합니다.
그러니까 그런 이제 철강 회사의 아들인 겁니다. 그러니까 와, 이렇잖아요. 예. 그래서 지금 뭐 피를로가 그래서 인터뷰에 그런 걸 많이 한대요. 이쪽에는 뭐 그 재력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맞나 봐요. 그럼 피를로는 항상 저는 뭐 그런 거 신경 쓰지는 않는다. 예, 저는 뭐 언제나 축구에 집중하려고 했고 이런 인터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피를로가 아무래도 근데 어쨌든 좀 갖고 있는 게 좀 많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그 취미로 와인 농장 이런 것도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와인도 많이 생산하고 이니에스타 갑자기 떠오르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피를로가 굉장히 좀 부자라고 합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좀 뭐 이 선수 딱 소개를 하고 싶은데 어찌 보면 오늘 제가 금수저로 소개하는 선수들 중에 끝판왕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 선수는 사실은 조금은 덜 유명하긴 해요. 앞에 쭉 얘기했던 선수들에 비하면. 누구냐? 그 여러분들 레스터의 23세 이하 팀 있잖아요. 리저브 팀. 여기에 21살짜리 미드필더가 하나 있습니다. 윙어도 보고. 누구냐? 파이크 볼키아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. 이 볼키아가 왜 제 끝판왕이냐? 이 선수는 이제 아스날과 첼시 유스를 거쳐서 현재 레스터에서 성장하고 있는 선수인데 아버지가 누구냐고 하냐면 동남아시아의 브루나이 왕국 아시나요? 브루나이의 그 재무장관 출신이고 거기 왕실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 볼키아의 삼촌이 누구냐고 하냐면 삼촌이 그 현재 브루나이에서 술탄, 그러니까 술탄이라고 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그냥 최고 지도자를 이제 거기 왕에서 술탄이라고 하는데 그 삼촌이 지금 현재 브루나이 왕국의 술탄이라고 합니다. 이름이 하산알 볼키아라고 하는데 상속받을 재산이 나와 있더라고요. 네, 얼마 정도 상속 재산이 나올 것 같아요? 상속받을 재산 추정치가 22조 원이라고 합니다. 그냥 레스토랑 하나 사는 게 안 낫나? 네, 어쨌든 뭐 좀 어마어마한 돈이죠. 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. 물론 이 볼키아는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긴 했는데 브루나이 왕국의 이제 아마 뭐 그 패밀리니까 은퇴한 다음에 뭘 할지 모르겠네요. 자,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쭉 이렇게 그 아주 유명한 축구계 금수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, 근데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. 이 선수들이 분명히 그렇게 좀 상대적으로 좋은 나은 그런 집안에 나고 태어나서 자랐지만 분명히 이 선수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거니까 또 선수로서도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. 또 하나는 축구라고 하는 게 가끔씩 참 멋지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경기장에 딱 들어오게 되면 유니폼 하나 입고 서로가 같은 룰 안에서 몸과 몸이 부닥치면서 그냥 정당하게 싸우는 거잖아요. 그래서 승패를 내오는 거니까 뭐 어디 출신이건 어떻게 돼 있건 이거는 뭐 개의치 않습니다. 그 안에서만큼은 똑같은 선수로 뛰는 거.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응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참 그렇게 또 어울릴 수 있는 거가 또 축구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 그 얘기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. 오늘 이렇게 금수저들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분명히 성공한 선수들이 있습니다. 축구 선수들 중에서도 이러한 선수들 약간 뭐 흑수저라고 할까요? 이런 선수들의 이야기도 나중에 좀 하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요.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그 브라질의 호나우지뉴 같은 경우는 우리 딩요는 선수 시절 때는 뭐 진짜 어마어마한 선수였잖아요. 외계인이라는 소리 들으면서 돈 엄청 벌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어떻게 그냥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과거나 지나간 거는 사실은 어찌 보면 그뿐일 거예요. 아무리 좋은 조건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자기가 관리하지 않으면 주저앉을 수 있는 거고 어려운 환경과 조건에서 그렇게 성장했다고 하더라도 노력을 하면 또 최고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호나우두처럼 진짜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지금은 잔고 얼마 있다고? 10,000원도 없다고 막 그런 것 같던데 난 모르겠어. 그게 어떻게 그리고 잔고가 어떻게 미디어로 나오지? 근데 어쨌든 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고 사기당하고 막 이랬다는 것도 있었죠. 그리고 지금은 교도소에서 파라과이 교도소에서 아저씨들 축구 한다고 이렇게 막 란닝구 같은 거 입고 좀 런닝 맞나 런닝이나요? 런닝 같은 거 입고 좀 뛰는 걸 좀 봤는데 어쨌든 이렇게 좀 중요한 건 그렇게 과정에서 노력하고 또 관리하고 또 그래서 실력으로서 모든 걸 입증해 보이는 것이 아닌가. 딩요는 좀 안타깝습니다. 자, 좋아요, 구독 걸립니다. 알람 들어갔어요.